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이 조정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세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오해로 인해서 그동안 떨어졌었던 이 낙폭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일 것이라며 이 코스피 지수 2,400선에 안착하려는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 급락하게 되면서 2,400선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자와 상장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세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이 세율 변화 기업과 그리고 기초체력과 증시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불분명하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가 확보한 재정을 바탕으로 부양 정책을 펼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이 증세가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세를 지속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은 조정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도 최근 들어 IT 업종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왔었던 IT 업종의 경우 최근 주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3분기와 그리고 내년 실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 2일에 92.69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2015년 초 이후에 2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로 2,370포인트에서 2,43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지 외국인들의 동향과 함께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증시 어떻게 문 닫았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일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39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2,400선을 터치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전 한때 하락 반전하면서 2,374.1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947억 원, 외국인은 1,637억 원 매도세 기록했고 기관은 2,14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36% 상승한 2,395.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일째 하락했습니다. 전일의 낙폭을 과하게 인식한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0.8%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기관과 외국인이 제약과 IT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789억 원 매수세 시현했고 외국인은 332억 원, 기관은 396억 원 동반 매도 우위에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0.23% 하락한 641.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상승한 업종은 운수창고와 화학, 유통업과 철강금속, 건설업과 운수장비, 섬유의복 등이었고요. 반면에 통신업과 의료정밀, 보험과 서비스업, 비금속 광물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보다 4,000원 내린 238만 5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생명과 SK텔레콤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등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매수세 시연했고 기관은 LG화학, LG전자, 현대차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삼성전자, 넷마블게임즈, SK하이닉스 순으로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CJ오쇼핑, SKC 코오롱 PI, 미래컴퍼니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BH, CJ오쇼핑, 코나아이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휴젤, 메디톡스, 모트렉스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트렉스, 이놉스 첨단 소재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원유 채굴 장비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또 베이커 휴즈가 발표한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수가 전주 대비 1개 감소한 765개를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1.12% 상승한 49.5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고용지표 발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7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지수가 전달 대비 20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17만 5천 명을 상회한 수치인데요. 실업률은 4.3%로 전달 대비 0.1% 낮아졌습니다. 또 S&P 500 지수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이 0.72% 올라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가 각각 2.59%, 1.25% 상승했고 또 소재 업종도 0.48% 올라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은 0.29%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올라서 22,092.81포인트로 문 닫았고 나스닥은 0.18% 올랐습니다. 6,351.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19% 상승하면서 2,476.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은행주의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1% 오른 382.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 14일 이후 일간 상승폭으로는 최대고요. 주간으로는 1.1% 올랐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유럽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도이체방크가 2.4% 오르는 등 은행 지수는 1.2%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49% 오름세 보이면서 7,511.7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는 1.42% 상승했습니다. 5,203.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1.18% 상승하면서 12,297.72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59% 상승하면서 2398.06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0.76% 오름세 예고하면서 642.27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흐름 모두 상승세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예고하고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238만 5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는 0.33% 상승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00원가량 오르면서 15만 500원 예상됩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3% 밀린 33만 3천 원 준비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0.2% 밀리면서 25만 4,500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롯데제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제과는 0.25% 하락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20만 5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롯데칠성은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07% 오름세 예고하면서 151만 5천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0.72% 상승한 28만 1,5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리온홀딩스는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8% 소폭 상승하면서 27,800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영풍입니다. 영풍은 122만 8천 원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광산업은 0.24% 상승세 예고하면서 126만 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 72만 7천 원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요. 롯데푸드는 0.34% 하락한 58만 6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0.41%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96만 6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아모레지는 0.81% 상승한 12만 4천 원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 오른 10만 2,7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CJ 오쇼핑 역시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9% 오르면서 21만 2,300원 예상됩니다.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는 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3,400원에 서울반도체는 28,800원에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SM 확인해 보겠습니다. SM은 0.17% 약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28,800원 예상되고 있고 포스코 ICT는 6,400원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8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더 개장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글로벌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증시오네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오전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매수세를 유지해주면서 상승으로 결국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보다 0.36% 상승한 2,395.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2,136억 원 많이 순매수했으며
개인이 936억 원, 외국인은 1,633억 원을 각각 순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키움증권은 전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다며 외국인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물이 지속되면서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금과 정부 등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다시 한번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의 업종이 상승이 두드러졌고 전기전자와 건설업, 기계와 섬유, 의복, 철강 및 금속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통신업과 서비스업, 종이목재와 의약품 등의 업종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17% 하락한 238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4.4%가량 상승하면서 18만 원을 기록했고 LG화학과 SK 등도 오름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총 460개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하락 종목은 333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래소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전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 전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51포인트 하락한 641.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791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334억 원, 기관은 397억 원 각각 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업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고 오락문화와 부동산 그리고 통신방송 서비스와 건설 등의 업종도 오름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반면 광업과 전기가스 수도, 숙박 음식과 유통 등은 하락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CJ 옷쇼핑이 8.4%가 넘게 오르며 21만 1,900원의 장을 마쳤고 포스코캠텍과 신라젠 등도 각각 4%와 1%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휴젤과 메디톡스, 코미팜 등은 일제히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코나아이가 13%, ESA가 12%, 미래컴퍼니가 12%가량의 높은 상승률 보이며 장을 마쳤고 리캠과 모트렉스, 그리고 데이터솔루션 등이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8원 하락했습니다. 1,12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뉴프라이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프라이드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1%가량 상승하면서 1,7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뉴욕주 보건국은 최근 총 5개의 의료용 대마초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를 발표했습니다. 라이선스 허가가 완료되면 뉴욕주에도 의료용 대마초의 재배와 유통 그리고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현재 미국 네바다주에서 연간 544kg 규모의 의료용 그리고 기호용 대마초 재배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재배시설 규모 확장을 비롯해 미국 내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한 주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장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뉴프라이드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1.17% 정도, 0.57%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해주면서 10원 정도 빠진 1,745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S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맥 역시 전일장에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4.42% 상승하면서 1,1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맥이 애플 아이폰에도 터치스크린 패널을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연일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기간 동안 총 30%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S맥이 일본의 니샤 프린팅과 협업을 통해 애플 아이폰 시리즈에 터치스크린 패널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현재 관심이 크게 높아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맥은 지난 6월부터 애플 아이폰의 터치스크린 패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애플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두 번째 S맥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4.6%가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원 빠지면서 1,13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는 미래컴퍼니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가 수술 로봇에 대한 식약처 허가 소식으로 이틀째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2%가량 상승하면서 8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래컴퍼니는 3일 레보아의 수술 로봇 시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복강경 수술에 로봇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 로봇 팔을 몸속에 삽입해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며 수술하는 시스템입니다.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의료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시간 단축과 출혈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환자의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또 현재 수술용 로봇 국산화 성공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까지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미래컴퍼니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2.23% 상승하면서 1,800원 정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82,4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으로 넷마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상장 이후 꾸준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현재는 직원 사망과 임금 체불 등의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전일장에서 최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4% 하락한 13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월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금요일 지난해 넷마블에서 일하다 숨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했고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넷마블의 전직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현재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또 이 같은 악재가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최저가를 기록했던 넷마블 게임즈 종목의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15% 정도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원 상승하면서 13만 2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장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지난 금요일에는 0.38%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38% 떨어진 19,952.3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0.35% 오르게 되면서 1,506.5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대만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3% 내리게 되면서 3,262.0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이날 3,300선을 계속해서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게 되면서 이 상해 지수가 지난 1월 이후에 최저치를 다시 한번 찍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8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각 양장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0.36% 상승하고 있습니다. 8.7포인트 오르면서 2,404.21포인트로 다시 한번 2,400선대를 현재 돌파한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0.3% 정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43.77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현재 시각 양장 지수 흐름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 우리 업종과 종목들은 또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일단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종별로도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화학업종이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화학업종은 현재 1%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오늘 통신주가 또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K텔레콤만이 현재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통신업종도 0.75%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업종과 증권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도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은행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까지도 현재 0.2% 가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운수창고업종이 소폭 밀려나는 모습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보험업종 그리고 종이목재업종까지도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하게 종목군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일단 0.17%가량 오름세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소폭 밀려나는 모습을 잠시 나타내주기로 했었지만 현재 다시 한번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239만 1,000원 부근에서 움직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1.25%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64,7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도 역시 오늘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90%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1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오늘 통신업종 중에 앞서 살펴본 대로 SK텔레콤이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81%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8만 1,500원 선에서 역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SK 종목이 오늘 특징주의 개장 직후부터 바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SK가 자체 사업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이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9%가량 오름세 기록을 하게 되면서 28만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4.57%가량 급등세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한온시스템 종목, 이 종목 오늘 밀려나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4거래를 연속으로 오름세 가져가다가 오늘은 1.79%가량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9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GS 리테일 종목 오늘도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오늘도 역시 0.72%가량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1,55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움직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업종이 더 많은 가운데 그중에서 정보기기 업종이 현재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71%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도 현재 1%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서비스 업종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까지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금속 업종과 방송 서비스 업종이 0.5% 내외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목재와 통신방송 그리고 유통업종까지도 소폭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하게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은 1%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75%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04,3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밀려나는 모습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79% 빠지게 되면서 49,35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제약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20% 빨간불 켜지게 되면서 52만 2,3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미팜 종목입니다. 코미팜 종목도 역시 1.04%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38,95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휴젤 종목 오늘 또 특징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난달에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수출액이 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일단 나타나면서 휴젤의 주가가 급락세를 최근 들어서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71%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52만 3,3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넥신 종목입니다. 제넥신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47%가량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41,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모두투어 종목입니다. 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오늘은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서 1.67%가량 밀려나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9,250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우리 시장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6억 원, 그리고 개인은 5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에서 지금 현재 4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역시 59억 원 오늘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25억 원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29억 원 매수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869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고 개인은 328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3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로는 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리포트는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쇼박스 종목입니다. 네, 쇼박스 같은 경우는 1,000만 관객을 향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한번 전해주시죠.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2억 원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9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치였던 4억 원 흑자와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특별시민이 손익분기점에 돌파하는 데 실패했지만 프리즌 관련 배급과 부가판권 수익이 이를 상쇄해 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작년 2분기에도 비수기의 영향으로 4억 원의 이익 창출에 그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분기 연결 매출액은 46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와 8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 2일에 개봉한 택시 운전사가 첫날에만 78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습니다. 누적 관람객 기준으로 최대작인 명량의 첫날 관람객 68만 명을 약 10만 명 정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관람객 1,000만 명을 가정한 이익 기여도로는 약 7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부가판권을 더한다면 9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9월에 개봉할 살인자의 기억법이 손익분기점만 돌파한다면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진행 속도 역시 빠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중에는 첫 번째 인도네시아 영화가 개봉될 예정입니다. 배우는 그룹 엠블랙의 천둥과 그리고 케이틀린 할더맨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은 제작비 덕분에 손익분기점 돌파가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핵심 지역인 중국은 2분기 중에 첫 영화 개봉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5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만 축소가 된다면 2018년도 1분기 내에는 한두 편 정도의 영화 제작 또는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 그룹도 성공적인 인적 분할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온 홀딩스가 보유한 57%의 지분이 중국향 사업 강화를 위해 일부 활용될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2분기 실적과 3분기 전망까지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쇼박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7,500원으로 10%가량 상향 조정 지시를 했습니다. 국내작에 대한 흥행 신뢰도 회복과 그리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반영해서 이 타겟 PBR을 상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분기에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글로벌 사업 확장 앞서 살펴본 대로 인도네시아 영화 개봉과 그리고 중국향 영화 추가 제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대비 여전히 20% 가까이 저평가된 이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인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 배급을 맡은 택시 운전사가 개봉 5일 만에 430만 이 관객을 벌써 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주가 또한 계속해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일정은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현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본 쇼박스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16% 정도 강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20원 정도 오르면서 약 4흘 만에 현재 6,34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쇼박스 종목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키움증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제주항공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류비 증가폭을 뛰어넘는 매출 성장을 시현했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또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분기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또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세한 수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약 2,3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41%가량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영업이익은 162억 원가량으로 약 2,600% 정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30% 성장하면서 15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항공기 증편에 따르는 효과는 물론이고 탑승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탑승률은 2분기 좌석 기준으로 국내선에서는 약 96%, 그리고 국제선에서는 86% 정도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국제유가 상승과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유류비가 40% 넘게 늘어났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은 전년 동기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반면 고부가가치 매출을 확대시키면서 크게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드 이슈 발생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급감함에 따라서 제주항공의 부정기선 매출은 역시 크게 감소세를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노선의 운수권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기선에서 활용이 되던 비행기들을 빠르게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으로 전환시켰고, 또 그에 따라서 지난 2분기처럼 국내 수요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선점한 제주공항 슬롯을 활용해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선 매출 비중은 약 29%로 전분기 대비 9.8%나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주항공이 포화 상태에 놓인 김포에서 제주 노선 슬롯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면서 탄력적인 노선 변경이 가능한 것은 기존 경쟁 항공사와 또 신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뒤를 이어서 하반기에는 또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상반기에만 이 세대의 항공기를 추가를 했었고, 이 하반기에도 3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내년에도 6대 이상의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최소 이 38대에서 최대 40대까지 항공기를 운영하게 될 경우, 이 진에어를 제외하고 이 다른 LCC들과 규모 차이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꾸준히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LF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가동률도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등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외형 성장과 수익성 유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CC의 가장 중요한 수익 원인 부가 매출 사업 또한 이 각종 취소 수수료에 한정되지 않고 이 추가 수화물 비용 부과를 안착시켰고, 그리고 좌석 배정과 그리고 각종 이 기내 판매 상품 다변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증가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우려와는 달리 외형 성장에도 이 제주항공의 영업이익률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분기에도 상수기를 맞아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도 10개 정도의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현재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제주항공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또 호재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콕 에어웨이즈와 함께 인터라인 제휴를 하면서 태국 노선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현재 시각에는 0.5% 정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하면서 38,0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주항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택배시장 경쟁 우려에도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인지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했습니다. 1조 7,100억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택배 부문은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보다 약 14%가량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는 M&A를 통해서 현재 24% 정도 외형 성장을 달성을 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택배 마진 정상화로 전년 동기보다 약 4%가량 증가했습니다. 6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택배 시장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해서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확보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영업이익은 택배 물량 증가와 신규 M&A 실적 반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한 678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2분기 실적은 현재 예상치에 부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또 3분기에는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될지 택배 사업 부문 마진 개선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진과 그리고 롯데택배를 중심으로 물량 확보를 위한 이 가격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심화로 인해서 CJ 대한통운을 제외하면 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 내외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15.7%를 인상하게 되면서 이 택배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분기에 이 곤지암 터미널을 가동할 예정이며 이 자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쟁업체 대비 낮은 단가에도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CJ 대한통운 택배 단가 전략이 매우 중요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택배 단가가 반등할 경우 CJ 대한통운의 택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제시를 했으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61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 택배 매출액이 14.1%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10.4% 늘어나게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 시장은 여전히 2위권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단가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택배 시장의 경쟁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경우 이 CJ 대한통운의 밸류에이션은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오늘 리포트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본 CJ 대한통운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장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CJ 대한통운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거래일간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현재 오늘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세 기록하면서 2,000원 빠진 18만 3천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CJ 대한통운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CJ 오쇼핑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외형 성장에 이익 증가까지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실적에 관한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지난 2분기 실적은 양호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43.5% 증가하면서 4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인 이익 부분 부가세 환급 90억 원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약 376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제외해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CJ 헬로비전 등이 포함된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6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요인은 크게 티커머스의 성장과 그리고 화장품 매출 비중 증가로 뽑고 있습니다. 상품 마진 추이가 1분기 대비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취급고는 현재 9,2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1%가량 증가했습니다. 1분기와 유사한 추세를 이어가면서 또 TV쇼핑 같은 경우 전년 동기보다 26% 늘어나며 성장을 주도했고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도 현재 23%와 약 12%가량씩 증가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또 TV쇼핑 취급고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쇼핑 취급고는 현재 5,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머스를 제외하더라도 전년 동기보다 17% 늘어난 4,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형 상품 확대에 따른 상품 마진 하락은 부담이지만
이익을 창출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90억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 376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51억 원 늘어난 것인데 매출 총이익 증가에 더해서 고정성 판촉비 15억 원을 절감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2분기 매출액과 실적 그리고 국내 TV 쇼핑 부문의 긍정적인 측면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해외 사업 부문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CJ 오쇼핑, 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멕시코 등 해외 사업 손익은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분법 손실이 전년 동기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의 손실은 축소됐지만 멕시코 손실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중국의 동방 CJ 지분법 손해액이 전년 동기 60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방 CJ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이 법인세율 조정에 따라서 하반기 손익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홈쇼핑 영업은 개선이 되고 있으며 이 해외 부진 지역은 곧 사업 구조의 개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외형 성장에 이은 영업이익 증가가 긍정적이며 이 하반기와 그리고 2018년도 손익 개선 또한 추세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영업손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191억 원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CJ 오쇼핑에 대해서 투자에게는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3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PER 10.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11.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CJ 오쇼핑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CJ 오쇼핑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66%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 빠지면서 21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도 네 가지 리포트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가 3분기 합병 후 첫 영업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ENG 전거래일 대비 4.55% 상승하면서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성 ENG는 지난해 12월 신성 솔라에너지, 신성 FA, 신성 ENG 합병으로 재상장했다며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3분기에는 3사 합병 후 첫 영업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특히 시장이 다결정 전지 시장에서 단결정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국 웨이퍼 업체들이 단결정 웨이퍼 공급량의 설비를 확충하고 9월부터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SK입니다. SK가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자체 사업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현재 4.09% 상승한 2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핵심 상장 자회사의 지분 가치는 13조 5천억 원으로 역사적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분기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고 SKENS의 업황도 좋아지고 있다며 SK의 2분기 지배순이익은 4,002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2% 증가하고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16.1%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2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현재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0.4% 내림세 보여주면서 37만 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 발표에 장 출발과 동시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10여 분 만에 잠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 이후 실적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공시 후 시작한 컨퍼런스 콜에서 윤재수 NC소프트 CFO는 PC 온라인 리니지는 프로모션 축소와 리니지 M 출시에 따른 일부 고객의 이탈 등의 영향으로 3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다양한 프로모션과 대규모 업데이트로 각종 지표와 매출이 모두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히림입니다. 히림이 건설관리 부문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분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림 현재 3.85% 오른 5,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히림은 고부가 가치 특수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항 관련 전 분야에서 국내외 유수 프로젝트의 실적을 보유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새 정부의 핵심 사업인 약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공공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CM을 의무 발주할 예정이어서 CM 부문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성문전자 우선주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13,1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계양전기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3.38% 오름세 보이면서 5,0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는 19.7% 상승한 3,220원에 거래되고 있고 CI테크가 11.97% 상승하면서 8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전선 우선주입니다. 9.6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13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고요. 덕성 우선주는 8.11% 오른 3,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식품 우선주가 가장 큰 폭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5% 밀리면서 10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3.21% 빠진 1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선알미 우선주입니다. 12.81% 하락하면서 1,600원 선 지나고 있고 성신양회 우선주가 8.09% 빠진 1,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십자홀딩스 우선주입니다. 6.08% 하락세 기록하면서 27,050원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BNG스틸 우선주는 4.75% 하락한 4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등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솔루션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6,63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픈베이스는 14.3% 오르면서 4,6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젠텍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8.08% 밀린 2,105원에 거래되고 있고 S맥이 6.36% 하락한 1,10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시장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8월에 넘긴 고비와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투기 억제와 그리고 세법 개정안 발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또 불안한 모습이 또 한번 감지가 됐는데요. 특히 세법 개정안 중에 법인세 인상은 국내 기업의 순이익과 EPS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EPS의 변화는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 가격의 변동은 또 발생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재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조 6천억 원가량의 법인세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만 약 3조 3천억 원가량의 법인세 증가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 기업에서 이를 전체 부담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향후 2조 6천억 원가량, 또 최대는 3조 4천억 원가량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시가총액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PER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 국내 증시 12개월 예상 PER이 약 10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시가총액 감소 금액은 약 26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일 이전에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약 1.5%에서 2%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지난 3일 시가총액은 2일보다 약 1.7%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향후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이 없다면 이번 인상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일단락됐다라는 리포트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리포트에서는 또 하나의 고비가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9월달 22 통화정책회의와 더불어서 FOMC 회의 이전에 또 오는 8월 24일에서 27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도 9월부터 페드는 이 대차대조표 축소와 그리고 ECB는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페드와 ECB가 어느 정도는 이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2013년도 5월과 같이 이 버냉키의 갑작스러운 테이퍼링 시사 이후에 나타났었던 이 금리 급등 현상 발생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맥파적인 성향을 보일 경우 향후 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월에 남아있는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투자 전략 아이디어로는 저변동성과 저밸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SK와 롯데케미칼, 그리고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두산밥켓 등의 종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